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 딱풀 8월 5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지금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후보죠.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여러 가지 징후들이 심상치 않습니다. 기존에 받았던 여러 가지 검찰 수사를 또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의혹들이 지금 확대 재생산되고 있고 또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혐의점들이 어떤 코너로 몰려가는, 이재명 후보가 완전히 코너로 몰려가는 그런 양상 같습니다. 민주당 안에서조차 조만간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 하면서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전긍긍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와중에 이재명이 해명을 했던 여러 가지 이 말들이 전부 거짓말로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재명 논란의 중심에 배소연 씨, 그때 경기도청 카드 불법 사용 혐의, 그 혐의를 받고 있는 배소연 씨가 핵심 인물로 지금 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파문의 핵심 인물이 배소연 씨다. 자, 여러 가지 사건에서 배소연 씨의 이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 불거진 의혹들도 있는데, 일단 이재명 본인에게 들어오는 압박을 상당히 느꼈겠죠. 지금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나에게 벌어지고 있다. 그것을 본능적으로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본인이 그동안 해왔던 일들이 있고 그것을 본인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어제 강경 발언, 그제 계속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는데, 이것을 정치적 사건으로 지금 몰아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노골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오면 기사 보시면은 어제 이재명이 모든 방향에서 나를 공격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정치 공세로 몰아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검찰이 나를 수사하는 것은 이 국기문란이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국기문란이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본인을 수사하는 것은 국기문란이다. 자, 그만큼 이 강도가 세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어제 제주도에서 당원 그리고 지지자들을 만나서 자신을 향한 수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영역, 모든 방향에서 최대치의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러자 이런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러면서 지지층을 결집을 시키고 있지만, 민주당 안에서조차 정말 당이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의 무언가가 나올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지금 나오는 상황입니다. 현재 검찰과 경찰이 수사하는 것은 여러 가지죠. 일일이 꼽을 수도 없습니다. 김혜경 씨,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이 법인카드, 김혜경 씨가 유용했지만 이 법인카드가 경기도지사로 있던 이재명 겁니다. 자, 그리고 대장동,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특히 김혜경 씨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이 8월 중순에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장동 카드 사건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선거 기간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가 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를 하고 있죠. 근데 선거법은 공소시효가 9월 9일입니다.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6개월이 공소시효죠, 선거법은. 그래서 9월 9일 날이 이 공소시효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수사를 끝내야 됩니다. 근데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검찰로 송치하고 검찰이 다시 검토를 하고 하려면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9월 9일이 되기 전에 8월 중순에 수사 결과를 경찰이 발표를 해서 검찰로 이첩을 한다. 자, 그 로드맵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8월 중순에 이 수사가 마무리되면은 8월 28일이 전당대회니까 전당대회 전에 이재명이 상당한 공경에 난처한 지경에 처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검찰을 막 공격을 합니다.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이재명의 말입니다. 정치에 개입하고 정치에 영향을 주고 특정 세력의 정치 이익에 복무하는 것은 심각한 국기문란이다. 국기문란. 본인을 수사하는 것은 국기문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국기문란이라고 했는데, 이 사건이 만약에 국기문란이라면 현재 6건 정도가 수사 중인데, 이 대부분이 경기도지사 시절 또는 성남시장 시절의 권력형 부정비리 의혹인데,
사건이 터진 시점도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고 이것을 불거진 계기, 이슈로 등장한 계기도 민주당 경선이었죠. 민주당 경선 때 상대방들이 이낙연, 정세균 이 상대방들이 막 이것을 의혹을 제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수사도 검찰 수사도 지금 정권이 아니고 문재인 정권 때 다 시작이 됐죠. 문재인 정권 때 시작이 됐는데 이 진상규명이 막 필요하다 이런 여론이 있었지만 이재명이 그 이후에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보궐선거 또 지금은 당대표 선거에 잇따라 출마를 막 하기 때문에 검경이 수사를 제대로 못 해왔던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공소시효가 되고 하니 수사를 본격화하는 것을 놓고 본인은 이것을 국기문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국기문란이 일어났으면은 문재인 정권 검찰에서 국기문란이 일어났던 거죠. 수사를 그때부터 다 시작을 했으니까. 그리고 가족까지 전쟁터로 끌려 나왔다. 이렇게 하면서 피해자임을 강조를 했는데, 자, 가족까지 전쟁터로 끌어낸 건 본인이죠. 이재명 본인입니다. 언론이 끌어낸 것도 아니고, 경찰이 없는 죄를 뒤집어 세우는 것도 아니고, 법인카드, 이거 김혜경 씨가 초밥 사먹고, 소고기 사먹고 다 했던 거죠. 어디다 썼는지는 아직 더 밝혀져야 되지만. 자,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자꾸 이렇게 말 바꾸면서 의혹이 더 키우고 있다. 진짜 큰 게 터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고, 이 야권 관계자, 민주당 관계자조차 이재명이 3월에 대선에서 패배를 했는데 이후에 당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야당 텃밭, 개항을에 출마해서 보선에 출마해서 이렇게 하는 게 자기를 방탄을 하려고 하는 게 다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민주당 안에서 민주당 의원 169명 중에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정치 리스크로 커지면 이재명 지키기에 나설 의원이 전부는 아닐 거다. 자, 그때 되면 이재명에게 다 일부가 막 등을 돌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제가 한번 설명드렸다시피 불체포 특권, 현역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국회 의결을 거쳐서 과반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불체포 특권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 자, 이런 상황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 정권 때 시작된 대형 비리 의혹 수사를 국기문란이라니 이것은 이 조선일보 사설 내용입니다. 중앙일보는 경찰이 이재명 의혹에 대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자, 또 하나 김혜경 씨, 부인 김혜경 씨 말고 조금 전에 전 가족이 전쟁터로 끌려나왔다 했죠. 장남 이야기도 있습니다. 장남. 상습 도박 혐의로 고발이 돼 있죠. 자, 그래서 중앙일보는 경찰 이재명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는데 상습 도박 혐의, 장남도 고소 안 한다. 자, 상습 도박을 해서 전쟁터로 끌려놓은 게 언론이 끌어낸 게 아니죠. 본인이 상습 도박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의혹들도 여러 가지가 있었죠. 아들 문제는 군 복무할 때 특혜 의혹 같은 것도 다 있었습니다.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알린 공익제보자가 어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그때 5급이었던 배소연 씨의 지시를 받아서 실제로 카드를 막 쓰고 바꿔치기하고 카드깡하고 실행을 했다가 그것을 언론에 알린 인물이죠. 그 7급 공무원입니다. 그 7급 공무원이 공익제보자 신분인데 어제 경찰 조사를 받았고 그래서 사건의 핵심 인물들이 지금 최근 차례로 소환이 됩니다. 배소연 씨도 소환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피의자 김혜경 씨 등 이재명 의원 가족 소환 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자, 이재명까지 소환을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죠. 지금 경선을 또 이런 것 때문에 본인이 무리하게 막 선거에 나가는 겁니다. 지금 경선에도 나가고 그러면 경찰이 막 선거 중인 사람을 막 불러내고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자, 그리고 당선이 되면은 야당 대표가 되니까 본인을 수사를 하면은 이것은 정치 탄압이다, 야당 탄압이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모든 방향에서 나를 공격한다 이렇게 하면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정치 공세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거죠. 어제 소환된 사람은 김혜경 씨 측근으로 뽑히는 전 경기도청 총무과 5급 배모 씨, 배소연 씨입니다. 배모 씨의 지시로 카드 바꿔치기, 개인 카드를 썼다가 규정에 위반되는 시간대나 이런 때 아니면 한도에 걸려서 못 쓸 때, 법인 카드를 못 쓸 때 개인 카드를 썼다가
법인카드로 바꿔치기 하는, 자, 그런 일을 계속 해왔다고 폭로한 인물이죠. 배소연 씨도 피의자 신분, 아예 배소연 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이달 안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법인카드 경우가 그렇습니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때문에. 경찰은 또 상습, 도박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에 고발된 이재명의 장남 이동호 씨도 서면 질의서를 통한 조사가 아니고 직접 소환 조사하는 방침을 세웠다. 자, 그러면은 뭔가 더 큰 혐의점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자, 이 부분 배소연 씨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배소연 씨 여기서도 나옵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일 수가 있는데, 자, 동아일보 6면 보시면은 이재명이 법카 개인 카드를 빌려줬던 김모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사망을 했죠. 근데 김모 씨가 과거에 기무사의 성남 정보요원이었고, 그때 시장은 이재명, 그 근무 기간이 거의 한 8년이 똑같습니다. 이재명이었고, 이재명이 주재한 회의에도 기무사 요원 자격으로 참석을 했고, 또 나중에 이 김혜경 씨의 차량을 운전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배소연 씨가 소유하고 있는 이 빌딩에 이 김모 씨, 작관 김모 씨가 살고 있었고, 거기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래서 배소연 씨와의 관계 같은 것도 지금 뭐 해자가 되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이재명이 그때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것에 나와 무슨 상관이냐? 그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이게 뭐 무당 국가라서 자꾸 이런 식으로 나를 몰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상관이 상당히 있습니다. 자, 동아일보 보시면은 이재명 나와 무관 말했던 법카 참고인 조사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죠. 배우자 수행팀입니다. 선행 차량 운전 꼬이는 해명. 자, 이 JTBC가 처음에 이 김모 씨가 그 대선 후보 경선 때 김혜경 씨 배우자 차량을 운전했다는 보도가 나오니 무슨 소리? 이재명 쪽에서 무슨 소리? 우리 그 김혜경 여사님 차량을 운전한 기사는 다른 분이야? 이렇게 큰 소리를 막 쳤습니다. 끙틀이야 했는데 실제로 수행팀에 김모 씨가 있었다. 근데 선행 차량 운전을 했다. 또 이렇게 또 이재명, 이게 이 선관위에서 급여를 지불한 것, 그 캠퍼에 있었기 때문에 급여를 지불을 한 것은 선관위에 신고를 해야 되죠. 운전 차량. 그것이 공개가 되니까 이 말을 바꾸는 겁니다. 아, 그래, 우리 팀에 있기는 있었는데 김혜경 차를 직접 운전한 건 아니고 김혜경 차의 선행 차량을 운전했다. 그 김혜경이 한번 움직이는데 대선 후보 경선 때 한번 움직이는데 차량이 여러 대가 움직인 거죠. 그러면 그래서 김혜경 차량은 다른 운전기사가 운전을 했지만 그 앞에 선행 차량, 선도하는 차량을 이 작관 김모 씨가 운전했다. 또 이렇게 말을 바꿉니다. 처음에는 나랑 무슨 상관? 우리 아무 관계 없다.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그러면 선행 차량이 있으면 후행 차량도 있고, 어쨌든 경선 후보 배우자가 이렇게 대규모로 움직이면서 했는데, 그 수행팀 안에 배소연 씨와도 연관이 있는, 그리고 배소연 씨의 재산이 한 50억 정도가 된다고 하죠. 그러면 배소연 씨는 이재명 성남시장 전에 이재명이 성남에서 변호사를 할 때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격리 일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돈 관리를 했다는 인물이죠. 이재명이 돈 관리를 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성남시장이 되니까 7급으로 따라가서 이 김혜경 씨의 수발을 들었고, 경기도지사가 되니 5급으로 또 특채가 돼서 김혜경 씨 수발을 들면서 법인카드를 마구 쓰고 하는, 자, 이 인물이 또 그 작관 참고인과 같은 건물에서 있었고, 뭐 그런 이야기들. 그러니 이 배소연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아마 하나씩 드러날 때마다 이재명은 점점 코너로 몰려갈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이 김 씨 사망 관련해서 이재명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반발을 했고, 이재명 캠프도 김 씨에 대해서 우리와는 아무 인연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선행 차량 운전했다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꾸고 나서 김씨 수행비서였던 배모 씨, 김혜경 수행비서였던 배모 씨와의 친분으로 캠프회를 도왔다. 배수원 씨. 그리고 이 사람이 김모 씨가 나중에 경기도 산하 공기업에 그 비상임 이사로 들어가죠. 이것도 이 배수원 씨가 추천했다. 이거 뭐 인사권자가 그 이재명 본인이죠. 그런데 나와 몰랐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친분으로 캠프회를 도왔다. 자,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고, 또 하나 좀, 새로운 그 혐의점은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보도를 한 건데, 그때 대선 때 그 이재명이 살고 있는 집, 그 성남시 분당구 순회동 그 한 아파트가 있었죠. 그때 순회동 그 아파트 바로 옆집에 GH, 경기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GH의 합숙소가 있었는데 그것이 사실상 이재명 후보 캠프의 외곽 조직이었다, 외곽 팀이었다, 이런 의혹이 있어서 지금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수사 중인데 여기서도 배소연 씨가 등장합니다. 뭐냐 하면은 원래 GH가 거기 입주를 하기 전에 어떤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도 이재명 쪽과 또 연결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나간다고 하면서 부동산에 집을 내놓은 사람이 배소연 씨라는 겁니다. 상당히 뭔가 지금 얼개가 하나씩 지금 퍼즐이 맞춰지는 그런 느낌이 들죠. 자택 옆집을 경기주택도시공사 GH 명의로 빌려서 선거 준비 용도로 썼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이 김혜경의 측근인 배모 씨, 저기 배모 씨는 배수연 씨입니다. 배모 씨가 옆집 주인을 대신해서 부동산 중개소에 전세를 내놓은 정황을 확보했다. 그때 이재명 쪽에서는 GH의 전세 임차 과정에 우리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배 씨가 2020년 여름쯤에 부동산 중개소를 직접 찾아가서 61평 넓이의 옆집을 전세 매물로 내놨고 그 집을 GH가 같은 8월에 같은 여름이네요. 그때 8월 6일 보증금 9억 5천만 원의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었다. 자, GH가 들어오기 위해서 배수원 씨가 가서 내놨는데 그러면 직접 직거래하지 왜 이랬느냐 이렇게 볼지도 모르지만 이것은 해당 전세 계약이 정상적 거래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부동산 중개소에 내놓을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배 씨가 윗선의 지시로 그 과정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수사 중이다. 배수원 씨의 윗선은 김혜경 그리고 이재명이죠. 자, 그래서 이것이 새로운 또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데 당시 이재명 쪽은 GH 합숙소에 대해 알지 못하며 나랑 상관없다. GH 공사 숙소에 관여할 이유도 없다. 그리고 GH 쪽도 경기도지사 이웃집인 사실을 모르고 계약했다. 다 거짓말로 지금 탄로가 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옆집의 주인은 누구냐? 배수연 씨가 대신 그 전세 매물로 내놓은 그 집의 실제 주인은 누굴까? 자, 전세 계약을 맺을 당시 그 옆집은 80대 A씨 소유인데 아들 B씨가 거기에 살고 있었다. 그런데 B씨는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있던 2011년에 성남시 산하 공공기관의 특채가 됐습니다. B씨 아내는 성남시 산하기관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혜경 씨, 배수연 씨와 친분이 있다. 뭔가 미스터리 했던 일들이 지금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계속 이것을 정치적인 사건으로 몰아가는 그 국면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저의 생각에도 8월 중에는 뭔가 큰 게 이재명과 관련해서 터질 수 있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이제 이재명이 골칫거리가 된 거죠. 당 안에서도 지금 정정긍긍하는 이런 상황인데, 자, 여당 국민의힘에도 또 이씨성을 가진, 같은 이씨성을 가진 한 사람의 골칫거리가 있죠. 이준석입니다. 이준석. 이제 본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본성이 드러난 거죠. 그동안은 이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들만 공격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분리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에서 막 친송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자기를 구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으로 믿었던 거죠. 대선 과정에서도 막 가출을 하고 해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탄핵을 막 하려고 했는데 윤석열 후보가 가서 구출해 줬죠. 자, 그렇게 구출을 또 해줄 것으로 믿고 윤석열 대통령은 막 찬양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본인이 이 비대위 체제로 가면서 갈 곳이 없어지니 윤석열 대통령을 막 공격을 하는 겁니다. 자, 모든 언론이 이 상황을 실었는데 제목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여러 가지 다 제가 전해드린 소식들입니다. 서울신문은 복귀 막힌 이준석, 윤석열을 지켜야겠다. 전 정권 장관 비교 나와서는 안 될 발언이다. 그때 도어스 태핑에서 인사 문제에 대해서 아니 전 정권에서는 이렇게 훌륭한 장관들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대목을 끄집어내서 어제 조선일보 양상훈 칼럼 때문에 이것이 다시 상기가 됐죠. 그 칼럼 내용을 소개를 하면서 그럼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 그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라고 해서 했다는 그 말에 대해서 나와서는 안 될 발언이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공격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 이준석과 가까운 그 이준석이 뽑은 박민영 청년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그때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발언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죠. 여당 그 대변인이 대통령의 발언을 불과 취임한 지 2달 된 대통령의 발언을 그러면서 피를 토하는 심정이니 여전히 하면서 일종의 자기 과시를 위한 그런 글을 SNS에 올렸는데 그것을 본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를 했다. 자, 그래서 이런 지금 상황이 이준석을 멀리하게 된 것이다. 이런 식의 칼럼이 어제 양상훈 칼럼에 있었죠. 그것을 가지고 링크를 걸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나와서는 안 될 발언이다. 이런 소리를 여당 대표가 아직은 여당 대표입니다. 쫓겨나기 직전에 여당 대표지만 대통령에게 한 말이죠. 한국일보 보시면 막다른 길 몰린 이준석, 윤 대통령 발언 저격하면서 전면전을 선포했다. 전면전이라는 게 양쪽의 힘이 비슷해야지 전면전이 되는 것이죠. 지금 이준석 쪽에 서 있는 사람은 하태경, 조혜진, 최재형, 김웅 딱 이 정도인데 현역 국회의원 기준으로 그 전면전이 안 되죠. 그리고 그 네 사람도 이준석이 윤석열 대통령 공격을 하기 시작하면 같이 더 이상 편이 돼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윤심에 따라서 조기 전당대회를 위한 비대위가 출범을 하려고 하자 당 복귀 가능성이 줄어든 이준석이 반격에 나섰다. 세계일보는 윤석열까지 정조준한 이준석 사실상 결별수순 돌입 간첩. 결별수순이라기보다는 퇴출이죠. 이준석이 일방적으로 퇴출당하는 아웃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고 한겨레 신문도 사실상 복귀 무산된 이준석이 윤 대통령을 정조준해서 비판하고 있다.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는 마지막 저항, 마지막으로 한번 몸부림을 치는 그 정도 수준으로 봅니다. 오늘 지금 국민의힘 상임정국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지금 비상상황이라고 의원총회에서 89명 참석자 중에서 김웅을 뺀 88명이 비상상황으로 규정을 하고 비대위로 가기로 했죠. 그래서 이 비상상황이라는 데 대해서 유권 해석을 오늘 상임정국위원회가 내립니다. 그래서 비대위 전환이 지금 오늘부터 본격화되는 이 시점인데, 자, 이 시점에 이준석의 거취가 지금 정리가 되는데, 이 거취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정치적인 상황이죠. 정치적인 상황인데, 다른 곳에서 이준석의 거취가 정리될 수가 있습니다. 경찰이죠. 경찰. 지금 경찰에서 어제 또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 이준석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사람을 또 옥중에 있습니다. 다른 혐의로 불러서 4번째 조사를 했는데 여기서 또 새로운 진술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 강신업 변호사가 김성진 대표의 변호인인데 강신업 변호사가
이준석을 즉각 소환 조사해야 한다. 왜? 추가 상납이 있었다. 자,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4차 접견 조사를 앞두고 그 서울구치소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서 강신우 변호사가 자, 김성진은 강신우 변호사를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준석에게 성접대뿐 아니라 현물 접대도 했다. 현물. 값어치가 있는 물품을 접대도 했다는 거죠. 뭐냐면은 2013년 8월 23일에 이준석이 8월 23일이면은 2013년 8월 15일에 성접대, 2차 성접대를 받았다는 날부터 한 일주일 이후입니다. 이준석이 대표 교사로 있던 자원봉사단체 모임에 900만 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도 보냈다. 자, 영수증도 있다. 증거 다 있다. 그리고 이 2013년 추석에, 그해 추석에 가을이 되겠네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서 60만 원 상당의 한우 세트를 보낸 것을 시작으로 2015년까지 명절 선물도 보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2015년까지 명절 선물을 보냈다. 그리고 강 변호사는 이준석이 뇌물성 접대를 받고 박근혜 대통령을 아이카이스트로 데려오게 한 것이다. 그때 방문을 했죠. 그래서 소환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했는데, 자, 2015년까지 보냈다. 이것이 법적으로 유의미한 것은 뭐냐면은 공소시효가 남게 된다는 겁니다. 원래 2013년에 성접대만 2차례 있었으면은 이 알선수재죄죠. 왜 그러냐면은 박근혜 대통령을, 당시 대통령을 아이카이스트에 방문하게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성접대를 받았다. 그러면은 수재, 알선수재죠. 그런데 알선수재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7년이면은 2013년과 2020년에 공소시효가 끝났죠. 그런데 2015년까지 이것이 있었다면은 공소시효가 올해까지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김성진 대표가 2015년 추석까지 이준석에게 준 선물을 뇌물로 본다면 포괄일죄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 포괄일죄는 범행수법이 비슷한 경우에 하나의 범죄로 간주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최근에 일어난 범죄가 공소시효가 안 지났으면 그 이전에 일어난 범죄도 공소시효가 지났어도 함께 묶어 처벌할 수 있다. 그래서 경찰 조사에서 2차례 성상납을 했다고 주장한 시기는 공소시효를 넘겼지만 2015년에 건넨 추석 선물을 뇌물로 보면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 이런 주장을 김성진 씨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재명과 이준석 둘 중에 누가 정치적으로 퇴출이 되느냐, 아니면은 또 사법적 단죄를 누가 먼저 받느냐, 그 부분도 지금 모르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조간 딱풀이었습니다.